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좀 재밌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밌다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민감한 주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도 그렇죠. 전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1216 대책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위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요걸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부가요, 이제 전 정부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셨을 때 그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에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제 논란이 있고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게 이제 공개 변론할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개 변론을 6월 16일에 진행을 했는데 쟁점이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씩은 리뷰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 1216 대책이 과연 공권력의 행사가 맞냐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이게 왜 쟁점이 되냐면 헌법 하려고 그러면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민의 권리무에 영향을 미쳐야지만 그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권력이 행사하지 않고 뭐 사권력이 이제 사적인 기업이나 아니면 사인이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재판권이 없어요. 당연하겠죠. 헌법소원이라는 게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나온 거 보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시가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는 게 만약에 은행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행 뭐 시중은 소위 말해 7대 뭐 10대 시중은행이 모여서 자 우리는 해주지 말자 이렇게 15억 원 초과하면 해주지 말자라고 한다면 물론 담합이든 뭐든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논외로 하고요. 이 은행들끼리 모여서 안 해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자 으쌰으쌰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단 말이죠. 정부가 15억 원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했다는 건데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이니까 금융위원회가 이제 뭐 발표를 한 건데 과연 이게 공권력의 행사냐가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금융위원회 측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행정지도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준 정도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없고 그냥 뭐 했나 안 했나 점검하는 정도만 했지 안 지킨다고 해도 가만히 냅뒀다 별로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지금 1216 대책의 이제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는 거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소원 대상 자체가 안 되죠. 그럼 각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맞고요. 만약에 금융위원회 말을 안 들으면 종합검사도 들어가고 뭐 이제 징계도 들어가고 은행장이나 기타 임원들 뭐 연임도 안 되고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죠. 정부가 완전히 규제를 해가지고 잡고 가는 건데 물론 관치 금융인이 아니냐 말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이제 은행업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이제 실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기준금리 정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뭐 지급 준비를 정할 수도 있는 거 하는 건데 이 금융위원회가 다 자기네 행정지도를 했다. 그냥 나는 그냥 해보세요. 가이드라인을만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라고 해서 공권력이 아니라고 쏙 빠져버린다면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죠. 그거는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금융위원회 쪽에서도 이제 이게 각하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판단 대상도 안 돼버리는 거니까 주장 한번 해본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공권력 행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맞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은행법을 사용해도 되나라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요. 어떤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이 됐어요, 이제.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판단, 이제 그 툴들이, 근거가 있는데, 과잉금지 원칙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제. 예. 목적이 정당하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냐,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냐인데, 이렇게 이제 이 1216 대책이. 근데 1216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니까, 이 목적 자체가 공적인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수단이 적정하냐를 보게 됩니다. 수단.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지
나는 이 수단이 과연 적합한 수단이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유효한 수단이냐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게 유효하지도 않으면 그것도 위헌이거든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지는 건데, 이게 그 12.16 대책이 이제 법적 근거가 뭐냐면, 은행법에 보면요, 제34조 제2항에 나와 있어요. 제2항에 보면은 금융위의 경영 지도를 지킬 의무가 금융기관에게 있습니다.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법 제34조 제2항에 그 근거해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그 은행의 이제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건전성을 위해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게 자체가 과연 이제 수단이 적합하냐가 문제가 납니다. 왜냐하면 은행법 제34조 제2항은요, 말 그대로 해당 조항이 나온 대로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함부로 막 대출 막 해줘가지고 이제 부실 채권 많아지게 되면 이제 부도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전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니까 은행이 함부로 대출하잖아. 대출하더라도 뭐 그 담보 평가를 제대로 해라. 그리고 뭐 금액도 이제 LTV를 낮춰라. 이렇게 이제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16 대책의 목적은 정부가 딱 말을 한 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예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은행법 조항을 근거로 행정 지도를 한다? 이게 과연 적합한 수단이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위헌성도 이미 벌써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할 때요, 이제 어떤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위헌인지 아닌지 과잉금지 원칙을 근거로 판단을 할 때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대부분 다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하는 그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대놓고 사적 목적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유효하지도 않는, 되지도 않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도요, 거의 뭐 100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거의 그 두 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법익의 균형성 이런 게 되는 건 침해 최소성 이걸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지, 이 수단의 적합성으로는 거의 이제 넘어가는 편인데, 이거는 수단의 적합성조차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비슷한 걸로 보시면 뭘 보냐면, 부동산 대책할 때 뭐 세금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뭐 종부세를 많이 늘려가지고 보유세를 늘려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뭐 취득세를 늘리겠다. 뭐 법인 같은 경우 취득세 6% 하겠다. 그리고 뭐 2주택 가진 경우 양도세를 뭐 중과를 막 70% 80%까지 하겠다. 이런 말도 이제 많이 이제 풀리고 있고 풀려갈 거지만 수단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합한 수단인가? 또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죠.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세원이 있으면 국민이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통과시키면 그 법률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거는 이 세금을 이제 징수를 해서 국세로 쓰든 지방세로 쓰든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뭐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세금을 따로 걷는다? 종합부동산세는요,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의 사회의 전체 자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자원 때문에 자기의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하는 돈이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부동산 이용세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로 가기도 하고 하는 거죠. 왜? 지방자치단체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세금을 통해서 이제 종부세를 올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뭐 논의도 좀 있긴 합니다, 이제. 근데 2019년에 나온 12.16 대책에 15억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주3대를 금지하는 행정지도는 은행법에 근거하고, 그 은행법은 은행의 경영 건전화를 위한 건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수단인 것 같다. 위헌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만약에 12.16 대책이 위헌이 되면 정부 정책 수단을 상실하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금융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만약에 12.16 대책이 위헌으로 결정돼 버리게 되면 정부가 정책을 할 수가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하려고 이제 LTV도 늘렸다가 낮췄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무효라고 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LTV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은행업 감독 규정에 보면 따로 있습니다. LTV. 그러니까 이제 그 담보 비율이죠, 이제. 담보에 대해서 은행 대출이 얼마까지 나갈 것인가, 몇십 프로까지 갈 것인가, 그건데, 이제 LTV를 갖다 높이고 올린다. 뭐 이거는 할 수 있는 건데, 은행의 이제 경영 건전화를 위해서 나온 그 규정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예 정책 수단이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업 감독 규정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LTV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나와 있으니까 은행업은 그렇게 그걸로 이제 LTV로 이제 감독도 하고 건전성 규제도 하면 되는 거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다른 걸로 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을 많이 늘린다든가,
아니면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시중에 유동성을 이제 흡수를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건데 왜 LTV 엄한 LTV를 가지고 하냐는 거죠 이제. 이거는 좀 정부의 변소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권도 바뀌고 해가지고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연성이 농후하다고 보입니다.